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 요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저는 가장 이제 선당우사로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 3명을 꼽으라면요.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 관찰자로서 냉정하게 보면 안철수, 그 다음에 나경원, 그리고 이제 저는 장동혁 의원을 꼽고 싶어요. 장동혁 의원이 상황실장으로 상당히 헌신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분도 여러 생각이 있었겠지만, 원래는 한동훈 쪽에 있다가 친윤을 왔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엄청 하다가 지금 김문수 후보 선거를 이렇게 열심히 자기 선거처럼 뛰고 있는 이런 데 분은 제가 보기에 아주 드문데 진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제일 이게 힘든 자리입니다. 상황실장이. 장동혁. 그 다음에 나경원. 나경원은 이제 국민판사 100만 명 모집하는 이재명을 심판했는데 나경원이 억울한 거예요. 본인도 진짜 당에 탈당하고 싶어 할 말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수의 맏며느리인데 얼마나 누린 게 뭐 있어요. 원내대표 한번 하고 당대표 아마 3번이나 억울하게 떨어졌잖아요. 누린 게 뭐냐고. 당대표 2번의 대선 후보 8강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겠어요, 그게. 근데 묵묵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이 안철수 의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서 밤에도 막 당원들하고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이런 데 운동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실제 지금 여기 전국 봐도 진짜 우리 국민의힘 당협에서 제대로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 싸우는 당협이 몇 개나 됩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원회나 몇 개 안 되거든요. 거의 자포자기 비슷하게 지금 안 하잖아요. 제대로. 민주당 이재명하고 비교해 보세요. 근데 안철수는 이제 달라요. 계속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김문수 후보야말로 진짜 청렴하고 행정 능력을 갖추는 게 훌륭한 후보다. 근데 대장선, 우리 명랑해전도 보면 대장 이순신 장군 대장선이 있잖아, 배. 거기에 타고 나홀로 싸우고 있다. 남은 12척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호소하고 있으면서 실제 제가 보니까요. 밤늦게까지 이제 퇴근길 직장인들이나 청년들 유시한다고요. 김문수 후보 선거 포스터 있잖아요. 요걸 이제 LED 패널로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있죠. 목에. 요게 반딧불 청년 유세랍니다. 반딧불처럼 목에 LED 패널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건너게 분당 지역을 누비는 거예요. 거기 백현도 있고 대장동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을 꼭 이겨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가 청년들과 지역구를 밤에 이렇게 목에 걸고 누비는 이런 선거운동 이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냐고, 당협위원장들. 진짜. 하여튼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참 이게 중요하고 특히 어려운 문제 이거 심각하거든. 이거는 안철수가 의사니까 어려운 문제하고 그 다음에 AI 있잖아요. 과학기술. 이것도 안철수의 특기잖아. 저는 이 보수는요, 종교 세력, 그 다음에 군인, 안보 세력, 그 다음에 의사들이거든요. 의사들이 우리 우파의 주춧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의료개혁 2,000명 들이면서 의사들이 이탈해버린 게 이게 우리 우파 쪽에 괴멸적인 타격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의사분들이 10몇만이 되지만 가족들하고 이게 영향이 지도층이잖아요. 이걸 우리 복원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우파 쪽으로 왜 이재명이 되면 이게 북한식 공공의료되거든요. 북한식, 중국식.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 이 역할을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이게 선대위원장으로 역할 플러스 그 다음에 의사 단체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 우파로 다시 지지하도록 어떻게든 이게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AI 이게 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요. 오늘도 이제 그 안철수 선대위원장이 뭐라 했냐. 아주 이제 진짜 구구절절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희생적인, 헌신적인 자기 희생, 자기 결단이 있었잖아요. 오늘 탈당하는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처음에 저는 안철수가 탈당 요구할 때는 제가 비판했지만, 그러게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진심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쳐라. 이게 지지층한테 대한 진심입니다. 아니, 나 윤석열도 탈당하고 있는데 찍기 싫다, 나 선거 안 할란다. 이거는 윤석열 대 뜻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 뜻이 아니라고. 제가 윤 대통령하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진심으로 선거 이기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한 표라도 행사해야 된다. 이게 윤 대통령의 진심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무조건 이게 투표에 나가고, 투표할 게 아니고 주위에 널리 알려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대역전걸 할 수 있도록 죽기 살기 뛰는 게, 이게 윤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분명합니다. 제가 대통령과 소통한 걸 다 방송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의 진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섭섭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김문수 후보 당선 외에는 다른 생각, 사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 뜻을 진짜 존중하고, 결단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요. 보세요. 다른 후보들, 예를 들어 한동훈 또는 한덕수, 홍준표, 이 후보들도 이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거에 적극 뛰어야 된다. 이걸 다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선에 김문수 후보가 혼자 외로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두서는 안 되고, 다 함께 이제 하나가 되어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이러면 안철수 후보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저도 비판도 많이 했지만, 처음에 최상병 특검부터 탄핵 비판도 많이 했지만요. 그거는 이게 또 자기 소신이 있는 거 아니 생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경선에 뛰어들었으면 패배했을 때는 이긴 사람을 위해 적극 돕는 거, 이게 가장 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닙니까?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같은 당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대원칙이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 근데 안철수 후보는 경선 과정이나 그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자기 소신을 피력했지만, 그러게 경선 끝나고는 누구보다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철수 후보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후보들도 안철수 후보처럼 적극적으로 정말 뛰어야 된다. 자기가 후보가 됐을 때 생각해 보라고. 항상 역지사지해 보면 돼요. 내가 후보가 됐다. 근데 다른 경쟁자들이 안 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 보자고. 역지사지 뛰어야 된다. 보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저는 이번에 의료 분야, 그 다음에 AI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이번에 가장 모범적으로 깨끗하게 경선에 승복해서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다른 경쟁자들, 특히 다른 당협위원장들, 다른 국회의원들도 안철수 후보처럼 지금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총동원령, 총비상령을 내려서 마지막 승부에 나서야 된다. 아직은 저는 포기할 때가 아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근거 없는 낙관 희망은 아니에요.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에 대해서 극혐오층이 아직도 두텁다. 50이 넘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든 반 이재명층을 결집을 시켜나가야 된다. 끝까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거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